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식사 마치고 TV 앞에 앉으실 때 습관처럼 과일 접시부터 챙기진 않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밥배 따로 있고 과일배 따로 있다는 말처럼 배가 불러도 사과 한쪽, 귤 하나는 꼭 먹어야 소화가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과일은 천연 소화제다. 많이 먹을수록 피가 맑아진다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60평생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건강 상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선생님의 연세가 60을 넘기셨다면 아침에 건강 생각해서 챙겨 드신 그 사과 한쪽이 출출할 때 드신 그 바나나 한 개가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아니라 내 콩팥을 서서히 아주 조용히 망가뜨리는 달콤한 독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12년 동안 무려 6만 명의 한국인을 추적 연구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60살 이후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매일 무심코 먹는 이것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정작 콩팥이 녹아내리고 있는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건강해지려고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고 비싼 돈 주고 사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투석실 침대 위로 눕게 만드는 지름길이었다니.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딱 15분만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10년, 아니 20년은 더 늘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내 콩팥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조용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딱 네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변을 보시고 물을 내렸는데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변기 물 위에 둥둥 떠 있나요? 둘째,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한참 동안 없어지지 않나요? 셋째,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서 화장실을 가시나요? 넷째, 오후만 되면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녹초가 된 것처럼 이유 없이 피곤하신가요? 만약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내 얘긴데 하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주인님, 저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젊을 땐 과일 아무리 먹어도 소화만 잘 되더니 왜 나이 들었다고 독이 된다는 거야? 궁금하시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콩팥을 오래된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의 정수기입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돌아가며 혈액 속 찌꺼기를 걸러내죠. 무려 180리터 큰 생수통 90개 분량을 매일 처리합니다. 새 정수기 필터는 어떻습니까? 흙탕물을 아무리 부어도 맑은 물이 콸콸 나옵니다. 하지만 이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50년, 60년을 썼다고 상상해 보세요. 찌꺼기가 꽉 막히고 필터 조직이 낡고 헐어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겠죠? 우리 콩팥이 딱 그렇습니다. 40대부터 매년 1%씩 기능이 떨어져서 나이가 60이 되면 이미 젊을 때의 절반 가까이 기능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낡고 지친 필터에다가 갑자기 당분이 높고 칼륨이 꽉 찬 과일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터져버리거나 막혀버리겠죠. 그래서 60 이후에 과일 섭취는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우리 콩팥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의외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국민 과일들이라 더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과일, 가을의 전설 감입니다. 홍시, 곶감, 단감.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 참 좋아하시죠. 하지만 60 넘으셨다면 감과는 이제 거리를 좀 두셔야 합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떫은 맛 성분이 있는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공사장의 시멘트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멘트가 물을 만나면 딱딱하게 굳죠?
감 속의 탄닌이 위장 속의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걸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땐 위장이 힘차서 이걸 밀어내지만 나이 들면 위장 운동도 느려져서 이 돌을 배출 못하고 뱃속에 품고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위석으로 실려 오시는 분들의 78%가 60살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과일, 국민 간식 바나나입니다. 기운 없을 때 바나나 먹으면 힘난다는 말 젊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사과의 2배, 배의 2.5배나 되죠. 콩팥이 건강할 땐 이 칼륨을 오줌으로 싹 내보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나나를 드시면 배출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칼륨이 어디로 가느냐? 심장으로 갑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심장에 쌓이면 마치 전선에 합선이 일어난 것처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옵니다.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건강 챙기려다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과일 그 자체보다 먹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이 안 좋아서 갈아 마시는데 왜? 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버리면 과일 속에 좋은 섬유질이 다 파괴됩니다. 섬유질은 우리 몸속에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믹서기로 가는 순간 이 톨게이트가 박살나는 겁니다. 차들이 고속도로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듯 당분이 혈관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대홍수가 난 것과 같습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는 주스는 콩팥에게 야간 잔업을 시키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이고 그럼 이제 과일은 입에도 대지 말라는 거냐? 하고 화나신 분들 계시죠?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콩팥을 도와주고 낡은 필터를 청소해주는 기적의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적어두세요. 첫 번째, 아침의 보약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펙틴은 장 속에서 나쁜 당분과 노폐물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서 천천히 배출시켜 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니까 콩팥이 한숨 돌릴 수 있죠. 또 껍질에 있는 케르세틴은 콩팥 혈관에 녹이 슬지 않도록 녹 방지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두 번째, 시원한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84%나 되는 천연이온 음료입니다. 나이 들면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물 잘 안 드시잖아요? 그럼 콩팥은 물 없는 세탁기처럼 뻑뻑해져서 고장납니다. 이때 배를 드시면 억지로 맹물 마시지 않아도 수분을 채워주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아주 부드럽게 내보내줍니다. 세 번째, 작지만 강력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 이게 우리 콩팥 안의 미세한 혈관들을 청소하고 코팅을 싹 입혀줍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었더니 신장 염증이 32%나 줄었다고 합니다. 칼륨도 바나나의 10분의 1밖에 안 돼서 콩팥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좋은 과일을 골랐다고 끝이 아닙니다. 언제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황금 원칙만 지키세요. 첫 번째는 공복에는 절대로 과일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침 빈속에 과일은 콩팥을 발로 차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밥 드시고 드세요. 두 번째는 식후 1시간 뒤에 과일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바로 드시면 소화가 안 됩니다. 설거지하고 산책 좀 하신 뒤에 드세요. 세 번째는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섭취하지 마세요. 콩팥도 퇴근시켜줘야죠. 밤에 드시면 콩팥이 밤새 야근하느라 망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루 200g 정도만 과일을 섭취해 주세요. 200g 정도는 대략 사과 반개, 배 4쪽, 블루베리 한 줌 정도입니다. 딱 이만큼만 드세요. 욕심 부리면 독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과일 섭취 시에는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찔끔찔끔 드시는 게 콩팥에겐 최고의 배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제발 집중해 주세요. 병원 가셔서 피 검사하실 때 칼륨 수치 꼭 물어보세요. 정상 범위는 3.5에서 5.0 사이입니다. 만약 5점이 넘었다면 그땐 아무리 좋은 과일도 드시면 안 됩니다. 즉시 끊으셔야 합니다. 또 내 콩팥 점수가 60점 밑이라면 과일 양을 반으로 줄이시고 30점 밑이라면 의사 선생님 허락 받고 드셔야 합니다. 남들 좋다는 거 따라 드시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무거웠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만난 박영호 할아버님은 저녁마다 드시던 수박을 끊고 사과 반쪽으로 바꾸셨을 뿐인데 숨찬 증상이 사라지고 지팡이 없이 걷게 되셨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도 손주와 먹던 바나나 스무디를 블루베리로 바꾸시고는 어지러움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과일 접시를 치우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립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피곤해서 그래 하며 넘기지 마세요. 우리 몸은 아껴주는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고 사랑하는 손주들 결혼식장까지 두 발로 꼿꼿하게 걸어 들어가시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작은 약속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편안해야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콩팥 지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